보통 크기가 그냥 적당하게 큰 정도면 본인한테 되게 매력 포인트가 되고 좋을 텐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너무 큰 가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 축소 수술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이유가요. 안녕하세요. 그랜드TV 시청자 여러분, 그랜드성형외과 이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축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죠. 일반적으로 가슴 수술하면 다 확대를 생각을 하시고 축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 수술이 있고요.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축소는 고려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수술이라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든지 적당하면 되죠. 보통 크기가 적당하게 큰 정도면 본인한테 되게 매력 포인트가 되고 좋을 텐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너무 큰 가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 축소 수술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이유가요. 첫 번째, 어깨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수술을 할 때 가슴 축소 수술했었을 때 보통 작게는 한쪽에서 한 500g에서 1000g, 1kg까지 줄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500g을 줄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500g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목에다가 500cc짜리 그 물이죠, 생수. 물통 2개를 목에다 달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 되게 불편하겠죠? 목 그냥 살짝 그냥 걸기만 해도 불편한데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수술을 했었을 때 환자분들이 첫 번째 반응은요. 너무 가벼워져서 좋다는 게 많아요. 실제로 기능적으로 되게 본인들이 불편해서 오시는 경우 많아요. 두 번째는 시선. 사실 맘 놓고 달리기 잘 못하시고요. 가방 크로스로 매는 거 잘 못하시고 대부분 몸을 약간 이렇게 웅크리고 계세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셨을 때도 대부분 환자들은 기본 자세가 이렇게 허리를 펴고 있는 자세보다는 약간 움츠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한국에서는 많이 하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하는 병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 축소를 하는 이유, 당연히 가슴이 커서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컸었을 때 하느냐? 우리가 이제 A컵, B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밑가슴 둘레와 윗가슴 둘레의 차이가 10cm 이상이 나면 B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밑가슴 둘레와 윗가슴 둘레가 20c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보통 가슴 축소 수술을 고려를 하고요. 수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져 있는 정도나 크기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유륜인대 절개를 하고 유륜 아랫부분을 절개하는 수직 절개를 해서 가슴 줄이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너무 큰 경우에는 O자 절개라고 해서 가슴 밑선인대까지 절개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흉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흉터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흐려져서 눈에 많이 띄지는 않는 편이에요. 유륜 주변인데는 원래 색소가 약간 침착이 되어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고요. 수직 절개의 흉터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서 많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흉터는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니고요. 실제로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보면 양쪽 가슴이 크기도 좀 다르고 크기도 크고 많이 처져 있어요. 보통 지금 정도 처지면 이 쇄골이 중심에서 유두까지 거리가 한 30cm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통 정상적으로는 한 18cm에서 21cm까지 범위를 정상 범위를 보는데 그보다 10cm 이상 처진 거죠. 이 정도로 처짐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에 불편함도 굉장히 많고요. 본인이 어깨나 물통증이 있으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사이즈를 줄이고 훨씬 더 본인이 생활하기도 편하시고 만족도도 높아요. 다이어트하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가슴 축소 수술을 고려할 만큼 가슴이 크신 분들은요, 본인이 몸집 크기와 관계없이 가슴 크신 분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분들 다이어트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 하면 가슴이 줄었다 인데 본인이 살이 별로 없더라도 가슴 크신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다이어트를 하면은 가슴이 좀 줄긴 하겠지만 선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주 크신 분들은 본인이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가슴 크기가 많이 줄진 않아요. 처진 가슴은 별개예요. 원인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처져 있는데 가슴 크기가 작으신 분들도 있고요.
처지면서 가슴이 크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완전히 다르죠. 가슴이 처져 있는데 가슴이 작아요. 그러면 처진 가슴 수술을 하고 확대를 해야죠. 처져 있는데 가슴이 커요. 그러면 가슴 축소를 하고 가슴을 거상 수술을 해야죠. 가슴이 처지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슴 밑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가슴 밑선에 비해서 유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그레이드를 나눠요. 1, 2, 3단계로 나누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슴 밑선과 유두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1단계 정도 되고요. 한 1cm, 3cm 정도 처져 있는 경우, 그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2단계, 그보다 밑으로 확 처져 있는 경우를 3단계 정도를 보고, 3단계 정도로 처졌을 때는 그냥 유두가 완전히 아래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지 이제 처져 있으면 처진 가슴을 개선을 시키는 수술을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가슴이 처져 있는지의 기준은 가슴 밑선이에요. 밑선보다 유륜이 더 내려가 있느냐의 위치를 보는 건데, 가슴이 밑선의 위치보다 유륜의 위치가 조금 더 위에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처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밑가슴이 없어서 그래요. 모유수유 하셨던 분들한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일, 가슴이 많이 처지진 않았어요. 유륜의 위치가 밑선보다 높아요. 그런데 가슴 밑부분이 없어요. 그건 꺼진 가슴이거든요. 처진 가슴이 아니라. 그러면 가슴이 굉장히 처져 보여요. 이런 경우는 처진 가슴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꺼진 가슴을 해결하기 위한 가슴 확대 수술을 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상관없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하는 시기를 본인이 출산기에 끝나고 모유수유 완료된 다음에 하시는 걸 권해요. 왜냐면 모유수유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가슴은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거를 가장 권합니다. 있죠?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 세상에 사는 한 모든 건 처지게 돼 있습니다. 눈도 처지고 피부는 모든 피부는 처지게 돼 있는데, 그런데 출산을 겪을 때만큼 처지진 않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셨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처지진 않으시기 때문에 가슴 거상을 다시 고려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부작용은 흉터인 것 같아요. 흉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는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론 개인에 따라서 흉터가 좀 더 많이 보이는 체질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흉터 제거술을 통해서 아니면 레이저나 주사치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깨끗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본인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가슴이 처지고 가슴 위가 꺼지고 했었을 때 본인이 여성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술을 받으시면 되게 좋고요. 가슴 축소 같은 경우도 요즘 되게 생소한 수술이죠. 가슴 축소 수술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의외로 우리나라 분들도 큰 가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수술하는 병원이 별로 없고 홍보가 적기 때문에 본인이 수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상담 받아보시면서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줄 수 있고 줄었었을 때 어느 정도 모양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상담을 하면서 수술을 정정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가슴 축소와 가슴 거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영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